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음, 요즘 시장이 좀 약간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갈 듯 하면서도 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또 힘이 좀 슬슬 좀 빠져가는 듯한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상승도 있었고 또 젠슨왕 CEO의 그런 방한 일정에 맞춰서 그런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 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료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한 주에 그런 좀 빅 이벤트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번 주는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너무 한쪽 섹터에만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업종으로 이렇게 분석해 둔다라고 하면 정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을 때 뭐 상장하는 그 기대감과 상장하고 난 후에 뭔가의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또 이제 뭐 우주 정거장 뭐 이제 우주에다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뭐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스페이스X가 또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스페이스X가 태양열 뭐 그 전지 회사 태양 전지 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10기가와트 정도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10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10기가와트를 만들 때 걔네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만든다? 아니, 결국엔 또 소재든 장비든 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또 저궤도 위성에는 또 이제 안테나부터 뭐 이것저것 이제 시스템들이 뭐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발적으로 이제 계속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장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 미래에셋 뭐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전에 이제 스페이스X와 뭐 이런 수주를 좀 긴 좀 수주를 좀 오랫동안 지속해 왔었던 뭐 그런 기업들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상장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은 뭐 상장하기 한 2, 3일 전으로는 또 꺼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상장을 후에 더 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일단은 항상 모든 테마주는 그 일정이 도달했거나 또는 그 일정 이후로는 대부분 거래량이 무너지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스페이스X는 조금 약간 얘기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페이스X는 뭐 장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수주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경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젠슨왕 CEO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지금 당장은 당분간은 좀 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종들로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한풀 꺾이면서, 아, 이거 제약바이오 이거 제대로 갈 수나 있을까? 제약바이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지금 시기로는 당장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은 우리가 매집하고 수급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이런 시기에서 되려 지금부터서는 좀 포트에 조금씩 담으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뭐 특정 종목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옥석 가리기가 좀 돼야 됩니다. 뭐 많은 종목들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투자한다기보다는 뭔가 조금씩 그 좀 기대감 올 하반기까지 쭉 열어놓고 봐도 되는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건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만한 종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너지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나 뭐 또는 지금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무너지는 종목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태까지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도 제가 왜 자꾸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이제 오늘도 이제 젠슨왕 CEO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긴 한데 그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이제 뭐 빅데이터 관련 쪽으로 좀 거래량이 좀 희한하게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요, 일단 수익 요것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리기판, 네,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요리기판 관련 쪽으로 이제 SKC가 이제 대장 종목이고, 그 이후로 이제 장비주들 이거 있고, 그리고 소재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뭐 LG CNS도 있고 두산 퓨얼셋도 있고 최근에 강세를 좀 강하게 좀 내비쳤던 종목도 있고 제주 반도체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제가 좀 체크하면서 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HVM, 스페이스X 상장 계속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을 하면서 뭔가 지금 현재 HVM은 좀 약간 주가가 좀 무너지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무조건 와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된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HVM이 눌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급등이 또 다시 한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은 언제든지 다시 또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HBM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박스 저점 그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 반등이 또 다시 한번 더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그냥 무작정 냈다 던지는 것보다는요. 이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낮춰서라도 한 번씩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이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도 지금 현재 지금 박스 라인을 좀 깨고 이탈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길게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방산 쪽에 대한 사업 부문을 이제 매각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되면 결국에 그 자금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엔 이 회사로 다시 이 돈 잘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로봇 쪽이라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그런 로봇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 이전에 분명히 로봇에 관련된 이슈는 반드시 현대차 그룹주 안으로 분명히 수급이 크게 들어올 겁니다. 그때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 쪽으로 어쨌든 간에 제주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적중했고요. 제주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런 온디바이스 AI 분명히 하반기에 큰 재료 하나 올 것이다. 근데 아직도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는 큼지막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큼지막한 재료 요거 있죠. 요거 분명히 부각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뭔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고점 대비했을 때 살짝의 좀 눌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조정은 되려 우리에게는 좀 반가운 그런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주 반도체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충분히 봐야 되고 하반기에 재료가 터진다라고 했으면 터진다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뭐 13만 7,100원 고점 구간을 만들고 좀 살짝 눌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추세는 충분히 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주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경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만큼 재료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BH입니다. 이제 6월 애플 개발자 회의.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재료가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그 재료가 당분간 더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BH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는 것보다는 뭔가 눌림목 구간에서 좀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요거 좀 참고해서 좀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두산 퓨얼셀입니다. SOFC 이제 수소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재료가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산 퓨얼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분들께 좀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성장에 대한 또는 그 핵심적인 기대감이 반영될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부터서라도 차근차근 조금 저를 믿고 투자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서도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살짝 눌리는 구간이 좀 보이겠죠. 근데 이런 구간을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봤던 종목도 다시 한번 더 곱씹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차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재차 다시 한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올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차 올라갈 수 있고 뭔가 좀 좀 눌리는 조정, 차익 매물이라고 하면 차익 매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대감이 꺾일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눌린다, 그럼 빠르게 뭐 차익 매물, 그리고 테마적으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한번 더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한 11만 원 단가 밑으로 한번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담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LG CNS고요. 젠슨왕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로보틱스 사업으로 또 이제 발을 좀 굉장히 좀 넓히고 있는 게 LG CNS이기 때문에 이쪽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략하고 나서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크게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참여해야 되는 이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내용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투자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공유 받으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 진짜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은 이 내용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숙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전영호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 자료들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진짜 10분만 투자해서 우리 방송 참여하셔서 하루 10분만,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 10분 정도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볍게 벽타기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뭐 그 정도 노력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나는 종목만 빨리 그냥 받아가고 싶고 종목만 알려줘 내가 알아서 투자할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종목 듣고 그 투자 포인트 잡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을 2년이든 3년이든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배우는 거는 끝도 없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전문가로 있고 많은 투자로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주식으로 인해서 제 계좌도 많이 불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냥 뉴스를 하나를 틀어놔도 그 뉴스만 보고 있어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아 이제 이런 섹터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투자 마인드도 바뀌거나 또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어쩌다 한번 뭐 시간 나서 경제방송 보면서 아 종목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웬만하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하나라도 좀 배워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할 매수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고 또는 앞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은 뭐 이러이러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교육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좀 내용들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뭘 하나를 알려줘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속 더 물어보시고 더 알려고 하세요. 근데요, 정말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변에서는 이렇습니다. 정말 이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뭐 대형 트럭을 트레일러나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잠깐 쉴 때 잠깐 눈을 붙이기 전에도 잠깐 주식 관련돼서 뭐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뉴스를 계속적으로 틀면서 투자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도 좀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 참여하시게 되면요, 저랑 전영호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해드리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공유해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이제 차트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요. 위 상단 고점에서 자꾸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돌파했는데 꼭 30만 원 넘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를 30만 원 위에서 사셨냐?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지금 사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안일하게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알게 되면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얘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이런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가장 기초적인 거고 주가를 보고 이 차트는 역사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 기업이 가격이 얼마였고 현재 가격이 얼마였고 이게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랑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트를 기본적인 차트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 투자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방송을 참여하시게 되면 또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매일매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떤 일정이 있다. 뭐 진짜 기업들별로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실적 발표 어떤 기업이 하는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는 그런 날짜를 알아야 그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을 좀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학회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회 일정 또는 뭐 박람회 일정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일정으로 쭈르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아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공략한 종목입니다. 이제 로버스타라는 종목을 공략했는데 방송에서 공략한 게 아니라요. 방송을 보시고 방송 참여하신 분들이 바로 요 내용을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4일 날에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글을 바로 남겼어요. 이것도 오후 2시에 남겼습니다. 오후 2시 장중에 남겼고요.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런 좋은 종목들 좀 같이 공유 받았으면 해서 장중에 이렇게 남기게 됐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연 이틀 동안 상한가가 나왔죠.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이제 빨간 동그라미 표시 쳐진 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간 의미심장하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고점을 만드는 구간 보니까 매물대 상단에 저항을 받는 자리다. 가격 저항을 받는 구간이었어요. 자, 이 가격 저항을 뚫어내는 순간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투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이만큼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순왕 CEO가 뭐 이제 타이베이 2026 GTC 행사 있죠. 컴퓨팅 그 관련된 행사를 참여하면서 한국의 로보틱스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내용,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이렇게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투자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결국에는 투자해볼 만한 섹터, 로봇 섹터를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로봇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 재료는 무엇이고, 이 재료라는 것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재료를 담고 있는 종목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리포트로 남겨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도 많이 안 보실 겁니다. 다음날 또 출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방송 많이 못 보실 건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방송 참여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송 참여 충분히 해주시고, 방송 참여를 내가 좀 참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됐어, 못했어 라고 하시면 방송 마지막 후반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방송 참여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공략 테마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략 테마 같은 경우는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온디바이스 AI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AI는 AI인데 온디바이스 AI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뭐 이것저것 이제 전자제품을 이제 전자기기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인터넷. 뭐 이제 뭐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 AI를 구동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결국엔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필요 없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그런 AI 기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도 하고 전력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피가 굉장히 크고 그랬다라는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전력 효율도 좋게끔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즐기는 이제 AI 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즐기는 AI.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술력도 그만큼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진스낭 CEO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광섬유, 초고속 데이터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고 하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6G 뭐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산업을 난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광섬유가 필요하다, 광통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고, 작년에 그래서 하반기에 젠슨왕 CEO가 이 휴대폰 통신이죠. 통신사죠. 예, 통신사에다가 이제 자금을 좀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광통신 관련 쪽으로 이제 사업 역량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도 그 계속 말씀드려요. RFHIC라는 기업도 있겠고 뭐 물론 오이솔루션이나 뭐 KMW 또는 뭐 HFR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 제가 작년 10월부터 제발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초반에도 제가 아직 통신 장비 좀 못 담으신 분들 있으면 진짜 좀 제발 좀 담으세요.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드렸고 그쵸?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RFHIC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얘는 진짜 다시 봐도 너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다 라고 되려 떨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비중을 더 담으려고 우리 이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도 RFHIC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투자해 보려고 좀 고민해 보셔라. 계속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RFHIC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젠순왕 CEO가 이제 뭘 하냐? 이제 광섬유 쪽 이제 투자한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두 번째, 로보틱스 투자한답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젠순왕이 좀 그만큼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틱스 사업이고요. 로보틱스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또 젠슨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산업의 자동화 또는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AI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발전으로 인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반도체죠. 이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를 또 굉장히 또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그런 교류로 인해서 지금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생의 황금기를 좀 걷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진흥 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AI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뭐 기술 좋아 그래도 그래 너 대단하구나 이 정도였지. 그전에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찍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AI라고 하면 가장 큰 인식이 뭐였어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AI 관련돼서는 앞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젠슨왕 CEO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할 기술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젠슨왕 CEO 관련돼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는 일단은 뭐 산업용 로봇도 있겠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겠고 뭐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도 있을 거고요. 뭐 로봇 쪽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 AI가 현실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이제 나중에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피지컬 AI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뭐 피지컬 AI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서치 정도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피지컬 AI를 뭐 검색창에다가 피지컬 AI 이렇게 검색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 관련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피지컬 AI가 앞으로 이제 시장을 완전히 다 이렇게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약간 좀 아쉽거든요. 저는 조금 더 이게 단계적으로 좀 시행착오도 크게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속도로 좀 빨리 좀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핵심적인 사업들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엔비디아가 일단은 이러한 로보틱스 관련된 플랫폼을 좀 이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면 엔비디아와 함께 여는 AI 혁신의 미래. 피지컬 AI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 그리고 차세대 HBM이나 CXL 공급망을 강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소버린 AI가 나옵니다. 소버린 AI. 자, 당연히 지금 로보틱스 쪽으로 피지컬 AI 쪽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 뭐 자율주행이다. 뭐다. 뭐 스마트 팩토리다. 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 HBM 반도체 AI 칩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없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3번 이번에 이제 소버린 AI가 좀 재료로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버린 AI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하거나 또는 그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포인트를 딱 말씀드리면 지금 AI 쪽으로 지금 시장 순환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뭐 물론 지금 로보틱스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뭔가 좀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야 되는 듯한 약간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HBM이나 CXL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정말 강한 상승이고 주가도 잘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소버린 쪽은 완벽하게 진짜 와르르르르 이렇게 진짜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뭐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뭐 솔트룩스가 대장이 될 거네 어쨌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솔트룩스 차트 보시면 어때요? 그냥 미끄럼틀이 이런 미끄럼틀이 없습니다.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딱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버린 AI입니다. 네.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가 선택한 AI 소프트웨어 파트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젠슨 황이 뭐 아무래도 이제 방한하면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 엔비디아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좀 체결한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은 아직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쏠려갈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패턴이 체크가 됐다라고 하면 대응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그러한 패턴들이 체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쏘아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슨왕이 이제 뭐 방한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이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AI에 관련된 거는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나가는 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AI 관련된 자, 보세요. 이제 조만간에 오픈 AI가 무슨 상장한다 또는 엔트로픽이 이제 상장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완벽한 대격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반기란 말이죠.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해 꼭히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하죠? 못해도 3개월에서 한 4개월 좀 많게는 한 6개월 정도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지만 오픈 AI도 올해 상장한다라고 하고 하반기에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상장한다고 하죠. 결국에는 보안부터 시작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뭐 언어 모델이니 뭐니 초거대 무슨 언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죠. LLM 뭐 이런 거 이거 분명히 이제 터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거대 언어 모델 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LLM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음성 인식 관련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도 결국에는 저는 AI 소프트웨어가 장기적으로 보면 AI 관련된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가지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드웨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공성장할 게 보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올해 못 갈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 나오면서 그 시장을 확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건 하드웨어에서는 뭐 아이디어가 넘치고 넘치고 그거를 생산하고 대량 생산하고 또는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이런 거는 걔네들이 이제 조율할 거지만 AI 소프트웨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도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또 나온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저는 좀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한 2, 3개월 바짝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고 있고 밀리고 있고 밀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찾아서 얘네들이 갑자기 머리 들어 올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무너진다고 해서 냅다 그냥 짚어 던지지 말고, 무너지는 종목이 갑자기 대가리를 들어 올려요. 대가리를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면 이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의 이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왔고, 최근에 이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수급은 또 어떻게 체크됐고, 그러면 얘네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도 좀 체크하고, 그리고 얘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 보인다, 그러면 잡아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젠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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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스랑으로 끝나는 약간 그런 이슈죠. 근데 이 이슈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단순히 한 일주일짜리 먹거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업종이란 말이죠. 핵심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젠스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기회 놓치시면 나중에는 또 그 기회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젠스랑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일단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차트 보세요. 이야, 이 종목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갔다가 내렸다 갔다가 내렸다 갔다 내렸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저점 바닥을 만들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머리를 들어 올리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팍 이렇게 쳐박고 있어요. 쳐박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밀어 올립니다. 다시 들어 올려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래 꼬리, 위 꼬리 정말 화려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21선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패턴이 보이고, 매물대도 이 구간 중간 거래, 지금 현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기 시작한 자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도 희로애락이 굉장히 크고요. 상장했을 때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이전에는 최근에 또 갑자기 반등했었던 자리에 보면은 삼성전자와 계약을 좀 체결한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수주 계약한 소식이 나오면서 또 갑자기 주가가 또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젠슨왕에 대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그 AI 관련된 이런 투자 소식도 있겠고, 삼성전자 쪽에 대한 투자 소식도 있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조금 투자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가격은요,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서라도 매집하면서 대응하기가 너무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오디바이스 AI 관련된 오늘 히든 종목 체크 포인트는요. 첫 번째,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AI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퀄컴과 ARM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가지고 AI 생태계 확장에 표준화를 이끄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엔비디아랑도 관련 있고, 삼성전자랑도 관련 있고, 퀄컴도 있고, ARM도 있고, 다른 일부 기업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회사,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회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AI, PC 환경에서 GPU와 NPU를 함께 활용하는 컴퓨팅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추론 최적화 기술 및 구현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투자 섹터를 딱 잡았고,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딱 잡았어요.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뭔가 이제 투자에 대한 뭔가 망설임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근데 야 이건 진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데 내가 이 종목을 이제 또 투자하려고 하니까 또 이거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된통 당하고 살았으면은 그런 자꾸 겁을 먹고 그러십니까? 자, 근데 결국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재료는 확실하다.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위치, 아까 차트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충분히 바닥 구간으로 한번 더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오케이 땡큐 하시면서 비중을 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여기 밑에 바닥 자리 있죠? 저점 바닥 있죠? 요 저점 바닥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투자 시기로 본다라고 하면 당장 올라가는 종목. 어떻게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사자마자 안 올라가냐? 왜 내가 매수하니까 왜 자꾸 떨어지냐? 매수하자마자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면은 사자마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진짜 단기 급등이라든지 운 좋게 올라가기 직전에 딱 매수해가지고 올라갔다 뭐 내가 사서 올라간 것처럼 약간 그렇게 포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뭐 그래봐야 뭐 수백 수천억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뭐 그거 산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그렇게 십몇 프로대 이렇게 급등을 한다?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다 시기가 있고 우리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에서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섹터로 지금 잡혀 있고 언젠가는 진짜 얘는 또 꼭 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하반기에는 주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했을 때 어떻습니까? 신규 상장했을 때 요 자리 이 자리 이 위 상단의 고점 구간까지 충분히 슈팅해가지고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공략한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한데 나 이 종목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좀 부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마지막에 또 방송 끝나고 또 있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참여하시게 되면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참여를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언급 드릴게요. 저랑 전용호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은 이렇고요. 내일 시장은 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브리핑을 해드리고 자,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실 수 있을 정도 아니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시장을 위한 핵심 정보들 또는 모레 있을 만한 시장 핵심 포인트들 이런 거 잡아가지고 브리핑을 쫙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보 10분만 하루에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많이도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드린 글 요거 몇 자만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정보들을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자퇴 교육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맥점 잡는 투자라고 해서요. 뭔가 테마주를 들어가도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가격 전략을 항상 담아두고 있고, 뭔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주가가 뻥튀기가 되겠구나, 어떻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위치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최초에 1월 달부터 이거 전쟁 날 것 같은데 얘네들 거래량이 희한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해 둡시다. 어차피 이거 저점 바닥 딱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박스권 자리에서 거래량 살짝 들어왔다고 해서 이 주가 이렇게 내려 박지는 않을 것 같다. 진짜 미국이 전쟁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뻥튀기 되면서 뭐 상한가 이렇게 기록될 거다. 분명히 상한가 한 번 이상은 기록될 것 같다. 근데 그 종목은 반드시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또 인명피해라든지 뭔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딱 보도가 되자마자, 그런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올라갈 거다. 정확하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한가 기록될 때까지 무조건 홀딩이었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기록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근접해서 올랐다가 쭉 무너졌는데, 이게 바로 타이밍이고 맥점입니다. 이런 것들 잡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차트 교육은 일단 W자 패턴과 이중바닥, 쌍바닥, 더블 바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 더블 바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패턴, 저점 바닥을 지지받는 패턴이 나오면 요거는 트리플 바텀이라고 해서 3중 바닥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중 바닥 패턴 자리로 우리가 이거 충분히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고 공략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패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차트 교육,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한 저점 바닥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매 중에 이런 매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예 진짜로 이거는 시장에서 소외를 떠나서 아예 그냥 버려져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무너져 있지, 옛날에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대감 터트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좀 찾기 힘든데, 이런 것도 차트를 또 찾아야 되는 또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찾는 방법들까지 또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방송을 참여하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한 영상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따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영상들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정, 이 일정을 알고 있냐 또는 이 일정을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정말 바뀐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일정을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제 눈에 퍽퍽퍽 이제 머릿속이 탁탁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을 좀 굉장히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일정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방송 참여하셔서 어떠한 일정,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뭐 공략했었던 로보스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이 요즘 좋은데 이런 종목들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섹터나 재료, 종목 이런 거 찾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많이 정보들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보스타 차트를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드렸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든지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왔다 왕선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하는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